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붐업데이에서 참여해가지고 IR을 들었던 D&D 파마텍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게 주점남이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 유럽 간학회에서 5월 27일 발표 예정인 내용이 자신 있다는 뉘앙스로 IR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때 부사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IR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5월 27일 전주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바이오 섹터가 요즘 분위기가 솔직히 좋지 않잖아요. 이게 삼천당 제약 이슈 이후로 바이오 전반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렸고 임상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훨씬 더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D&D 파마텍을 볼 때도 단순히 임상 결과가 나오니까 좋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D&D 파마텍이 어떤 회사인지, 그러고 이번 DD01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러고 지금처럼 바이오 업종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과연 이 종목을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D&D 파마텍은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입니다. 큰 축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시 치료제, 그리고 두 번째로 비만 대사 질환 GLP-1 파이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DD01입니다. DD01은 메시, 쉽게 말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지방간이 염증과 섬유화로 진행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LP-1 기반 비만 대사 질환 파이프라인, 이게 두 번째고, D&D 파마텍은 GLP-1 계열과 경구용 플랫폼, 그리고 화이자와 연결된 연구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 테마주 하나로 본다기보다는 메시, 비만,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을 함께 가진 대사질환 중심 바이오 기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IR에서도 회사는 크게 DD01 중심의 메시 데이터와 GLP-1 관련 후속 파이프라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DD01 데이터에서 봐야 할 세 가지는 막 무지하게 어렵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보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DD01이 지방간만 줄이는 약이냐, 아니면 실제 간 조직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냐, 이게 이번 데이터의 핵심입니다. 회사는 이미 1차 평가 지표였던 지방간 감소는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근데 하지만 메시 치료제의 진짜 가치는 단순 지방간 감소가 아니라 조직학적 개선, 특히 염증성 병변 개선과 섬유화 개선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DD01 이상은 총 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이 중 조직 생검 기준으로 메시 환자는 52명이었고 실제로 임상 전후 조직 생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환자는 약 39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봐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 리졸루션입니다. 이거는 메시의 핵심 병변, 즉 지방 축적과 염증, 간세포 손상 같은 부분이 좋아졌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화 개선입니다. 섬유화 개선은 이미 딱딱해진 간이 한 단계라도 좋아졌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좋아진 환자 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방간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염증도 좋아지고 섬유화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진짜 메시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는 P-밸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P-밸류는 쉽게 말하면은 이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약효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는 통계 지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5% 아래로 나오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무조건 P-밸류가 5% 아래로 나와야 하느냐? 베스트는 당연히 5% 아래입니다. 이 경우 시장 반응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회사는 이번 임상이 허가용 3상이 아니라 임상 2상이기 때문에 P-밸류 그 자체보다는 기술 이전에 필요한 방향성과 데이터셋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투약군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방향
방향성이 보이면 기술 이전 논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P밸류가 안 중요하니까 아무렇게나 나와도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게 투약군과 위약군의 차이가 분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데이터는 P밸류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메쉬, 섬유화 개선, MRE 같은 보조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합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이유는 블라인드 데이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데이터는 아직 위약군과 투약군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입니다. 즉, 누가 진짜 약을 맞았고 누가 가짜 약을 맞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회사는 블라인드 상태에서 이미 30% 이상의 섬유화 개선 환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개선된 환자가 아예 없다는 최악의 케이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개선된 환자들이 실제 투약군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만약 이게 지방간이 크게 빠진 환자들이 투약군에 몰려있고 지방간이 늘어나는 환자들이 위약군에 몰려있다면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중간 구간 환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P밸류와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큰 이벤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 D&D 파마텍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건 결국 기술 이전입니다. 메쉬 시장에서는 이미 큰 거래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IR에서는 GSK의 89바이오 계약, 로슈의 노보노디스크의 아케로 인수 같은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회사 IR에서는 이렇게 인수 사례들이 언급됐습니다. 이 말은 메쉬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파마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회사는 이 89바이오 사례를 기준으로 기술 이전 기대 수준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여기서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89바이오보다 임상 환자 수가 작았습니다. 즉 통계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단순 P밸류 하나보다 MRE 같은 보완 데이터를 통해 약효 방향성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빅파마가 볼 거는 이 약이 다음 임상으로 가져갈 만큼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D&D 파마텍 자체의 이벤트는 분명히 있는데 5월 27일 DD01 데이터 발표가 있고 메쉬라는 큰 시장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기술 이전의 기대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이 5월 15일 기준 코스닥 지수는 연초 이후 22% 상승했는데 코스닥 제약 지수는 오히려 3% 하락하면서 언더퍼폼했습니다. 특히 4월 27일은 대비 불과 3주 만에 코스닥 제약 지수가 18%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건 단순히 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첫 번째는 우선 타 섹터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조선 같은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D&D 파마텍 자체 이벤트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5월 15일 기준 코스닥 지수는 연초 이후 22%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제약 지수는 지금 오히려 3% 하락하면서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게 4월 27일 대비 불과 3주 만에 코스닥 제약 지수가 무려 18%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건 솔직히 단순히 바이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타 섹터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방산, 조선 같은 주도 섹터로 돈이 몰리면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 내부에서 신뢰를 흔들 만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로열티율 논란, 기대에 못 미치는 임상 데이터, 계약 관련 노이즈, 그리고 삼천당제약 급락 같은 이슈가 겹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일단 주요국 국채 금리가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일본 금리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2.8%, 거의 2.8%죠. 2.8%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게 한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5월 중순 4%를 넘어서면서 2023년 11월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왜 바이오에 안 좋냐? 이게 왜 바이오에 안 좋냐면은 이게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와서 평가받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보다 앞으로 임상 성공하고 기술 이전하고 매출이 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예상되는 이 현금 흐름의 올라가면 이 전체 값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리 상승 구간에서 바이오처럼 장기 성장 기대를 먹고 사는 섹터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는 끝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키움증권, 이게 지금 키움증권 리포트인데 키움증권 리포트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바이오가 상반기에 실내 훼손과 수급 소외로 빠졌지만 K바이오 기술 이전 동력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국내 K바이오 기술 이전은 14건으로 약 13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도 이게 5건, 기술 이전이 5건, 현재 5건이고 최대 마일스톤이 총 6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의 약 50%, 이미 5월인데 약 50% 수준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워낙 큰 계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기술 이전 뉴스로는 예전처럼 쉽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끊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빅파마양 계약뿐만 아니라 6호 중국 대형 제약사와의 거래도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술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즉 바이오 섹터 주가는 빠졌지만 산업 자체의 이벤트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이제 시장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원합니다. 여기서 D&D 파마텍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수급도 빠져있고 투자자들은 바이오 뉴스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한 임상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쉽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의미가 큽니다. D&D 파마텍의 이번 DD01은 유럽 간학회에서 48주 조직 생검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DD01은 48주 조직 생검 데이터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며 조직 생검으로 확인된 간 섬유화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D&D 파마텍 발표는 단순 개별 종목 이벤트라고 본다기보다 바이오 섹터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D&D 파마텍 하나가 바이오 섹터 전체를 완전히 돌려세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바이오를 너무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의 숨결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D&D 파마텍 내용을 마무리 짓고 금요일에 이 원래 오리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리온은 다음 주로 미루고 해당 종목 분석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